완전 또 다른 내용이 나와요. 이 페이지부터. 자, 수익과 비용. 자, 기업의 경영성과라 해놨는데요. 역시 수익과 비용이란 말 나옵니다. 자, 수익, 비용 말이야. 자, 확실한 정의를 모른다 하더라도 비슷한 뜻은 대충 아시겠죠? 수익, 돈 벌었다는 얘기죠, 그죠? 자, 내용 보시면 기업이 일정한 기간 동안의 경영 활동의 결과로서 순자산, 자본의 증가를 가져온 원인을 수익이라 한다 했습니다. 자본의 증가 요인. 자, 자본의 증가 요인을 수익이라 얘기하는데 이렇게 계속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본의 증가 요인. 저는 보통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자본의 증가 요인이라는 얘기는 돈을 뭐 했다? 벌었다는 얘기죠. 저는 그냥 편하게 번 돈은 수익입니다. 이렇게 번 돈. 돈 벌었을 때 번 돈은 수익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비용은 당연히 뭐겠어요? 자본의 감소 요인이다. 자본의 감소되는 요인을 비용이라 얘기하는데 비용은 뭐 한 돈? 쓴 돈. 돈 써버리면 쓴 돈은 비용. 이렇게 정의를 하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수익과 비용을 비교했을 때, 자, 수익. 돈을 벌었다 했는데, 뭐 어떻게 버는 거냐? 뭐 이런 개념이죠. 자, 어떻게 본 거예요? 제가 이 형광펜 장사를 해요. 형광펜 사올 때 300원에 사옵니다. 할 때 하나 1,000원에 팔아먹어요. 폭리를 취한 것 같나요? 요즘은 이렇게 폭리 취하는 사람 잘 없죠? 옛날에는 엄청나게 폭리 많이 취했습니다. 여러분 해변가 가서 폭죽 사봤어요? 30발짜리 나가는 거 불 붙이면 뽕딱 뽕딱 터지는 거 봤어요? 하나 그 원가 얼마 할까요? 얼마에 팔아요 제주도? 원가 비싸요? 얘 하나가 원가가 얼마냐면 지금은 모르겠는데요. 제가 20년 전에 바닷가 장사 시할 때는 한 개 120 그런 원가가 120원짜리 3,000원에 팔았어요. 제가 마지막 장사했는 게 하여튼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는데 1년 안 됐는데 그때 당시에 들어온 가격이 210원 정도 돌았어요. 210원이 돌았는 거를 3,000원에 팔았어요. 사람들이 모르니까 알면 못 사겠죠.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나쁜 짓 했어요. 하여튼 얘가 300원짜리인데 1,000원에 팔았어요. 하나 팔 때마다 얼마 버는 거예요? 700원. 그 700원 번 돈을 말한다? 수익이래요, 수익. 대표적으로. 비용. 돈을 벌기 위해서 돈 쓴 거죠, 그죠? 이거 말한다? 비용이라 얘기해요. 그럼 수익과 비용의 종류가 어떤 게 있는가?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계정 과목 내용 보시면 수익 중에 뭐부터 나옵니까? 상품 매출이 뭐예요? 상품을 뭐하고 매출 팔고 이익이 생겼다. 금방 얘기했던 거죠. 내가 형광펜을 파는 사람 같으면 형광펜을 팔고 생긴 이익 이거 뭐 한다? 상품 매출이. 그러니까 내가 신발 장사예요. 운동화를 팔아요. 운동화 팔고 돈 벌면 말한다? 상품 매출이. 되시겠죠? 자, 또 뭐 있습니까? 이자 수익. 이자 수익. 이자만 받고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정도 돈을 갖고 있으려면 얼마나 갖고 있어야 될까요? 10억. 자, 10억 갖고 있으면 은행 예금 이자 이율이 한 1% 줍니다. 10억에 1% 얼마예요? 1,000만 원. 1년에 1,000만 원 살 수 있어요? 웃죠, 그죠? 지금 1,000만 원 못 삽니다, 솔직하게. 하면 예금 이자가 1% 잡았을 때, 왜냐하면 이자 소득세도 있기 때문에 1% 잡았을 때요. 100억 정도 있어야지 얼마 나온다고요? 1억 정도로 손에 쥘 수 있어요. 이자율이 뭐 예를 들어서 정기예금이나 이자율 보시면 1점 몇 프로 일어났습니다. 1.67% 뭐 1.45% 일어나 있거든요. 거기서 이자 소득세 떼야 돼요. 다시 받아. 15.4% 떼고 줍니다. 그렇게 따지면 실적으로 100억을 넣었다 하더라도 해봐야 1년에 1억 조금 넘어요. 한 달에 한 1,000만 원 정도 나오고 그 정도밖에 안 돼요. 100억? 100억이라는 돈을 은행에 넣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 될까요? 그죠? 하여튼 이자 받으면 한다. 이자 수익이랍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과거에 한참 전에 한 10년 전에는 보통 예금 통장에 한 번씩 이자가 찍혔어. 요 근래 찍게 안 찍혀요? 잘 안 찍히죠? 그 이유가 이기 때문에 비율이 너무 하여튼 이자 받으면 말한다. 이자 수익이랍니다. 그 다음 뭐 있어요? 배당금 수익. 조금 우리와 조금 연관이 있을 수 있는 배당금 수익. 주식 거래하시는 분들.
거래 하시는 분들 연말까지 그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나중에 배당금 받아가라고 종이 쪼가리 날라옵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 종이 쪼가리 날라오면 이 종이를 들고 은행 같은 데나 증권회사가 돈 찾아왔어야 되는데 요즘은 여러분 쓰고 있는 주식 그 증권 계좌 있죠, 그죠? 그 계좌를 바로 입금됩니다. 배당금 받으면 뭐 한다? 배당금 수익이랍니다. 다음 뭐 있나요? 임대료. 우리 로망이죠. 우리 로망. 임대료. 뭐 받은 거? 집세를 받으면 뭐 한다? 임대료라 해요. 우리가 임대사업자. 자, 이거 실제적으로 있었던 얘기입니다. 자, 요즘 초등학생들 2019년도가 18년도가 했어요. 저녁에 8시 뉴스 나왔습니다. 신학기에 학생들이 학교 가면 초등학생 1학년 애들한테 장래 희망이 뭐예요? 조사하잖아요. 그때부터 없어지는 게 있었어요. 없어진 게 대통령. 장래 희망이 대통령이 그때부터 없어졌어요. 왜 없어진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이 없어졌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많이 생겼는데 거의 대부분 1위는 그런 거죠. 프로게이머나 이런 쪽이었겠죠. 초등학교 1학년이니까. 그 중에 하나 나왔는 게 뉴스에 나왔는데 뭐라 하냐면 초등학교 1학년에 장래 희망, 장래에 뭐 되고 싶어요? 물었을 때 첫 번째 나왔던 게 임대사업자가 나왔어요. 그 당시에 간물주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조물주에 간물주가 있다는 얘기. 그때 초등학교 1학년이 임대사업자. 아주 무서운 얘기예요. 그래서 집세를 받으면 말 한다고요? 임대료. 그건 좋지는 않습니다. 안 받고 뭐 하는 거. 자기 일이 있어요. 자기 일이. 자, 임대료. 집세 받을 임대료다. 또 뭐 있어요? 수수료 수익. 수수료 수익이라는 것은 뭐 한 거예요? 서비스 등을, 용역 등을 제공하고 받은 수수료. 그러니까 어떤 거냐 하면 저 같은 경우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맞습니까? 일종의 수수료에 볼 수 있겠죠. 하여튼 뭐 머리 깎고 난 뒤에 미용사 같은 분이 머리 깎고 난 뒤에 돈 받았어요. 볼 수 있겠죠. 하여튼 그런 것들 심부름하고 받은 돈 수수료합니다. 또 뭐 나오나요? 단기 매매증권 처분이. 자, 단기 매매증권의 대표적인 예가 뭐라고요? 주식. 단기 매매증권을 처분, 팔고 돈 벌었어요. 이거 말한다? 단기 매매증권 처분이. 주식을 사와서 가격이 오르면 올라서 팔잖아요. 맞나요? 이걸 뭐 한다? 단기 매매증권 처분이익이라고 합니다. 그 밑에 뭐 나오나요?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이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단기 매매증권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있다가 언제가 되면 12월 31일이 되면 평가를 합니다. 이걸 팔지 않더라도. 평가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당시에 12월 31일 바로 팔 수도 있죠. 팔 수도 있는데 이거를 팔지 않고 갖고만 있더라도 평가를 했을 때 이익이 생겼으면 그걸 수익으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자, 요거는 좀 어려운 얘기인데 우리 회계는 발생주의라는 거에 입각해서 회계처리를 합니다. 발생주의라는 것은 원래 즉 단기에 생겼는 수익은 단기의 수익으로, 단기에 생긴 비용은 단기의 비용으로 인식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평가에서 평가이익을 잡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만약에 우리 회사가 삼성전자의 주식을 갖고 있는데 이걸 예를 들어서 20년 전에 갖고 있는 주식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20년 전에 삼성전자의 주식을 갖고 있을 때는 이 주식 가격이 얼마였을까요? 지금같이 비싸진 않았겠죠. 맞나요? 엄청 샀을 거란 얘기예요. 근데 그 가격하고 지금 갖고 있는 가격하고 갭이 있겠죠. 팔았을 때만 수익을 보고 이걸 팔지 않고 갖고 있으면 수익을 보지 않는다면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갖고 있는 주식도 뭐 했을 때 기말 계산 시에 평가를 해서 수익이 발생하면 이것도 평가이익이나 수익으로 보겠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는 거. 또 뭐 있어요? 자, 유형자산 처분이 유형자산을 배우지도 않았는데 유형자산 처분이익이다. 자, 유형자산 있으니까 설명 잠깐 하겠습니다. 유형의 자산이라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물건 중에서 집에 쓰고 있는 물건 중에서 장기간 사용하는 자산, 형체가 있으면서 장기간 사용하는 자산, 이걸 유형자산 합니다. 어떤 거냐? 기본적으로 땅, 토지, 위에 집, 건물, 건물 안에 비치려고 사용 물품, 비품, 밖에 차, 차량, 운반구 여기 정도. 이런 것들을 유형자산이라고 해요. 안 쓰셔도 돼요. 이런 것들을 팔아먹고 돈 벌면 뭐라 한다? 유형자산 처분이익을 합니다. 말 자체가 좀 어렵죠, 그죠? 또 뭐 있나요? 답이 뭘까요? 영업활동과 관련되지 않은 잡다한 이익이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에서 하면 컴퓨터 모니터 같은 거 파는 회사예요. 근데 내가 물건 파는데
고객이 오셔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포장지 빼고 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고객님, 포장 빼고 줬어요. 포장지 박스가 남았어. 박스를 쌓아놨어. 쌓아놨다가 나중에 파지 장사가 와서 이 박스를 팔아먹었습니다. 1kg 얼마나 올까요? 1kg 100원 정도 받습니다. 파지 박스 같은 경우에. 이거 뭐 한다? 자비기로, 자비. 되시겠죠? 자, 그럼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걸 지금 다 알아야 됩니까? 아니에요. 이 중에서 뭐는 필요 없냐? 배당금 수익 거의 안 나와요. 안 쓰셔도 돼요. 단기 매매주권 처분 이익도 잘 안 나오고요. 평가 이익 잘 안 나오고요. 유형산 처분 이익 잘 안 나옵니다. 그럼 나머지 수익 해봐야 몇 가지예요? 5가지. 그 정도만 지금 현재는 아시면 됩니다. 나요? 자, 다음 비용 갑니다. 비용 중에 뭐 나옵니까? 상품 매출 손실. 자, 상품을 원래 가격보다 적게 받고 팔았을 때 뭐한다? 상품 매출 손실한다. 됐나요? 자, 상품 매출 손실이라는 것은 자, 상품을 원가 이하로 매출했다. 자, 우리가 하는 거짓말 중에 뭐 3가지 있다 그러죠. 어르신들이 아이고 늙으면 죽어. 또 두 번째가 아가씨들 처녀가 시집안 간다는 얘기. 다음에 장사꾼이 한다? 밑지고 판다는 거. 이 3가지 거짓말이래요. 옛날부터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두 번째 거는 요즘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요즘은 워낙 그게 많아서 트렌드가 워낙 바뀌다 보니까 이건 옛날 얘기고 요즘은 우리가 흔히 골드미스 이런 분들 워낙 많죠, 그죠? 남자분들도 결혼 안 하시는 분 많고 여자분도 굳이 결혼을 해서 그렇게 얽매여 살 필요가 있느냐 이런 분들 많아요. 제 주위에 우리 수업 끝나가면 진정반에 수업 하신 분들서 46세 결혼하신 분이 여자분인데 신랑분하고 이세랑 같긴 하고 자유롭게 꼭 그런 느낌이래요. 결혼하신 지 5년 됐는데 아직까지도 연애하는 느낌. 그런 것도 크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나라에서 싫어하겠죠. 나라에서 빨리 결혼해서 아기를 많이 낳아야지 그 아기를 키워서 걔들이 돈 벌어야지. 우리한테 뭔가를 그걸 해준다고 이제 하는 건데 상당히 무서운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기를 낳으면 나중에 낳는 아기들이 나중에 뭐 한다고요? 우리를 부양해야 되는 거지. 하면 돈을 많이 벌어서 그 애들이 세금을 많이 내고 그러면 우리는 그런 것들을 혜택을 보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건데 하여튼 뭐가 좀 맞지 않는 하여튼 원가 이하로 팔 수도 있습니다. 원가 이하로. 원가 이하 어떤 경우냐 하면 그런 경우죠. 우리 회사가 부도가 났어. 부도가 나서 현금이 당장 필요해. 그래서 원가 이하로 뭐 처분한다. 이런 게 생길 수 있겠죠. 혹은 이월된 상품인데 계속 이월돼서 이거 5년 지났어. 물건 찍어 나온 지. 유행이 이미 지나서 사람들이 잘 안 입는 옷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좀 싸게 팔 수 있겠죠. 그죠? 이런 것들 팔면서 손해보면 상품 매출 손실 아주 가끔 나옵니다. 자, 다음 뭐 나옵니까? 급여. 급여가 뭐예요? 월급 준 거. 종업원한테 월급을 우리 회사 입장에 주는 거니까 월급을 지급하면 한다? 급여라고 합니다. 지금은 급여라고 나오는데요. 이게 사무직 직원한테 주는 월급은 급여라 부릅니다. 근데 현장직에 있는 분들한테 월급 주는 거 뭐라 할까요? 오케이, 임금이라 이게 임금. 그리고 일당직 근로자한테 주는 월급이 있습니다. 이건 뭐라 할까요? 이건 잡급이라 이게 잡. 좀 언어가 좀 이상하죠? 잡급과 임금과 급여를 구분하는 이유는 딴 것 때문이 아니고 소득세법 때문입니다. 소득세나 세금이 급여는 보통 사무실에 일하는 사람들을 주는 월급을 한다고요? 급여를 한다고. 사무실에 일하는 사람들 급여를 하는데 이 급여는 보통 우리가 과세와 비과세라고 했어요. 과세와 비과세라는 얘기는 우리가 받는 월급 중에서 세금을 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세금을 안 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하고 좀 차이가 나요. 그리고 현장직에 계신 분도 차이가 나고 그래서 우리가 급여를 따로 구분하고 있다는 거 그냥 듣기만 들어보시고 써놓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게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 뭐 나옵니까? 복리후생비. 자, 복리후생비가 무슨 말이에요? 누구한테? 우리 회사 직원한테 무상으로 뭔가 돈을 쓰면 복리후생비라고 합니다. 우리 회사 직원하고 회식을 했어요. 우리 회사 직원한테 옷을 사줬어요. 우리 회사 직원한테 예를 들어 결혼한다 청첩장 왔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뭐 이거 돈을 보냈어요. 이런 것들만 한다. 복리후생비. 또 뭐 있나요?
교육훈련비.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는 없을 것 같은데 교육훈련비. 회사 내에서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서 교육을 보내는 경우도 있다. 너 가서 회계 좀 배우고 와. 하면 되면 잘 이해 못하는 것 같네. 그런 말 한다? 교육훈련비라고 합니다. 교육훈련. 또 뭐 있어요? 여비교통비. 여비교통비라는 것은 출장 가는 사원이 돈 쓰면 여비교통비라고 해요. 출장 갈 때 뭐 필요합니까? 자, 우리가 여기서 출발하면 비행기나 배를 타고 예를 들어서 육지로 가서 가면 그런 비용. 가서 밥 먹어야 되죠. 가서 잠자야 되죠. 이런 비용들 다 말한다. 여비교통비라고 합니다. 예? 자, 또 뭐 있어요? 접대비는 누가 안 쓰는 돈? 거래처 상대방한테. 영업상 거래처 접대를 위한 비용으로서 식대, 선물, 대금 등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 직원한테 무상으로 쓰는 거는 복리후생비. 딴 회사 사람한테 손 쓰는 것만 한다. 접대비. 됐죠? 알겠다는 거. 또 뭐 있나요? 통신비. 통신비가 뭐예요? 전화요금, 인터넷 사용요금, 서로 커뮤니케이션 되는 거죠. 근데 주의하실 건 뭐냐면 우편요금, 또 통신비. 우편요금이 왜 통신비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편요금도 서로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잖아요. 물론 시간은 걸리지만. 맞나요? 통신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대 초반이 계신가요, 혹시? 초반? 제가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한번 했어요. 왜 우편요금도 통신비잖아. 국가 아저씨 유문편 쓰잖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애들이 국군 아저씨한테 편지를 써요. 왜? 아니 묻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국군 아저씨한테 유문편지 안 써?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건 모르는데요. 그 사람들 제가 편지를 왜 써요? 이렇게 얘기하는 제가 순간 당황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학생들 물어보니까 20대 초반 되는 사람들 중에서 편지를 한 번도 안 써본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엄청나게 많아요. 저는 상상 외였어요. 난 편지를 안 쓰는 분들한테 전화하면 되지 왜 편지를 써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뒤떨어진 사람. 하여튼 우편 요금도 뭐라고 본다고요? 통신비로 볼 수 있습니다. 또 뭐 있어요? 수도 광열비. 계정 과목이 여러 가지 섞인 거예요. 수도 요금, 빈대는 들어가는 전기 요금, 열내는 들어가는 난방료 이런 것들만 한다. 수도 광열비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제주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가 안 들어와 있다면서요. 전 며칠 전에 알았어요. 제가 남의 집 가서 열심히 샤워를 하고 있으니까 야 제주도에 저 뭐냐 가스비가 얼마나 비싼데 그렇게 오래 쓰냐고 막 뭐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아파트인데 도시가스 아니냐고 물어보니까 제주도는 도시가스가 없대요. 있다 하더라고요. 딴 지역에 비해서 요금이 상당히 높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저 얼마까지 비싼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열내라든가 난방료 이런 것도 다 수도 광열비 포함됩니다. 수도 광열비 업무상 사용된 수도, 전기, 가스 요금 등 수도 광열비. 또 뭐 있나요? 세금과 공과금이 되는데 보통 세금과 공과까지 줄여서 하여튼 얘기 많이 합니다. 세금 앤드 공과금, 세금과 공과. 대표적인 게 재산세, 자동차세, 상공회수회비 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재산세 등의 세금과 상공회수회비 등 각종 회비하는데 재산세, 자동차세, 상공회수회비가 거의 주로 나옵니다. 뒤에 가면 다른 것도 나오긴 나오는데요. 하여튼 세금과 공과 이렇게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뭐 나오나요? 임차료 뭐예요? 건물 빌리고 집세 줍니다. 집세를 주면 말한다. 임차료. 근데 꼭 건물만 임차하는 거 아니죠. 차도 빌린 경우 있죠. 차 렌트하는 것도 우리가 임차했다 봅니다. 그런 것도 뭐로 볼 수 있다? 임차료로 볼 수 있습니다. 임차료. 또 뭐 있다? 수선비 뭐 한 거예요? 고친 거. 수리비. 어. 영업에 사용하는 건물이나 차량 운반구 등의 수리비 해라는데 요거 조금 잘못됐습니다. 차량 운반구 등의 수리비 좀 풀어주세요. 차량 운반구 등의 수리비는 따로 관리합니다. 차량 운반구 등의 수리비는 따로 관리하기 때문에 그냥 수선비는 영업에 사용하는 건물이나 비품 등의 수리비라고 생각하세요. 비품. 건물이나 비품 같은 수리했을 때 이걸 말한다. 수선비라 얘기합니다. 됐어요? 자, 다음 뭐 나옵니까? 보험료.
자, 회사에 있다 보면 보험료. 자, 회사에서 무조건 넣어야 되는 자동차 보험이라든지 화재 보험이라든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보험료를 주면 한다. 보험료라 이게 보험. 자, 또 뭐 나오나요? 차량 유지비. 여기에 차 수리비가 들어갑니다. 차량 유지비라는 것은 내용 보시면 자, 영업용 차량의 운행 및 유지비, 수선, 유류대, 주차요금 해놨죠?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에 들어가는 돈은 차량 유지비 따로 관리합니다. 왜냐? 좀 생각해 보세요. 회사에서 만약에 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자, 수선비 하나의 계정감을 쓰게 되면 수선비 안에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회사 내에서 사용하는 걸 수리해서 쓰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요? 건물에 유리가 깨졌어. 수리하겠죠. 맞습니까? 에어컨 고장났어. 에어컨 한번 수리해 쓰겠죠. 컴퓨터 고장났어. 한두 번은 수리해 쓰겠죠. 근데 이게 아주 자주 고장나지는 않겠죠. 그런데 차를 생각해 봅시다. 차는 심하면 고장나요. 그렇죠? 그리고 타이어 교체 같은 거 주기적으로 해줘야 돼. 안에 엔진오일 같은 거 계속 바꿔줘야 돼요. 그만큼 뭐 해줘야 된다?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 그래서 차량 유지비랑 계정감을 따로 쓰고 있는 거. 되시겠습니까? 차량 유지비. 또 뭐 있어요? 광고 선전비. 내가 파는 물건 같은 거 우리 회사를 알리기 위해서 광고 선전할 때 돈 써야겠죠. 이 돈을 한다? 광고 선전비라고 합니다. 자, 이것도 불특정 다수한테 돈을 쓰면 광고 선전비라고 그래요. 근데 특정인한테 돈 쓰면 뭐라고 한다? 납땜이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 내가 불특정 다수한테 아이고 안녕하세요 재원직업 전문학교입니다 이렇게 광고를 주면 이거는 뭐라고요? 광고 선전비야. 근데 특정인들한테 비싼 물건 맞춰갖고 아이고 재원입니다 아이고 오셨어요 이렇게 주는 거는 뭐라고요? 접대비가 되죠. 이해가시죠? 알겠다는 겁니다. 또 뭐 있습니까? 운반비.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물건을 운반할 때 들어가는 돈 뭐라 한다? 운반비가 되겠죠. 매출 시 지급되는 운송비, 택배비, 퀵 서비스 비용 뭐 한다고요? 운반비라는 운반비. 또 뭐 있습니까? 도서 인쇄비. 도서가 뭐예요? 책을 샀다든지 혹은 인쇄할 때 명함 인쇄했다든지 광고물은 아니고 책 같은 거 인쇄했다. 프린트물 제작했다. 이런 거 말한다고요? 도서 인쇄비라는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또 뭐 있습니까? 소모품비. 자, 어제 우리가 자산 배우는 중에서 소모품비라는 개념 과목이 있었어요. 근데 소모품비도 있네. 소모품과 소모품비의 차이점 뭐냐? 자, 이겁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을 때 이 분필이죠. 이 분필은 물건이잖아요. 그럼 소모품이에요. 근데 이만큼 써버렸네. 이만큼 써버리면 이만큼 뭐가 발생한다? 소모품비라는 비용이 발생한 겁니다. 그런데 어차피 얘 사오면서 다 쓸 거라 생각 사오죠. 회계처리하면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소모품이나 자산을 구했으면 소모품은 자산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 어차피 다 쓸 거리가 소모품비라는 비용으로 처리할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 우리는 뭘 처리한다? 소모품비라는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보통 자산으로 처리하지 않고. 왜냐하면 어차피 다 쓸 거. 되시겠나요? 소모품을 구입하면 뭐로 처리한다고요? 소모품비라는 비용으로 처리하더라. 또 뭐 나옵니까? 수수료 비용. 심부름 시키고 심부름값 줬어요. 뭐 한다고요? 수수료 비용이랍니다. 하나 여기서 합시다. 근데 수수료를 주면 수수료가 간다. 청소 용역비 이런 거 많이 나오겠네요. 자, 또 뭐 나오나요? 헤빙? 광고 선비 위에서 썼잖아. 두 번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오타입니다, 오타. 이해해주세요. 열심히 수정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두 번째 판입니다. 수정하고 있는데, 오류가 있을 수도 이해해주시고. 그 다음 뭐 나오나요? 이자를 좀 말한다. 이자 비용이래. 세상에 제일 아까운 돈. 돈을 빌리면 거기에 다 이자 줘야겠죠. 이자 비용이랍니다. 또 뭐 나옵니까? 기부금. 기부하시나요? 돈을 많이 번 사람보다 적게 번 사람은 기부를 더 많이 한대요. 저도 기부를 좀 했었는데 요즘 안 합니다.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마음 상해서 안 해요. 마음 상해서. 제가 무슨 일을 하면 할 때마다 이제 여기에 나오는 돈을 벌어서 일부분은 기부를 하자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뭐를 하나 시작할 때마다 한 구자씩 열어서 한 달에 2만 원씩이지만 구자를 열어서 계속 후원을 했었는데 제가 7구자를 갖고 있었어요. 7구자를 계속 이제 후원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그 단체에서 한 사람이 전화가 왔는 거예요. 뭐라고? 7구자 한다고.
보통 10구자, 15구자에 맞춰서 하시는데, 하신 것 같다고 전화 왔어요. 10구자를 하라고 전화 왔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다 빼버렸어요. 그죠, 솔직히.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지. 그건 7구자 한다고 이상하다고, 10구자 하라고 전화 오는 사람, 도대체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사람. 하여튼, 됐어요. 자, 기부금. 뭔가를 바라지 않고 무상으로 돈 줍니다. 또 뭐 나오나요? 단기 매매주권 처분 손실. 단기 매매주권 처분 손실도 역시 잘 나오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단기 매매주권을 팔고 손해 본 거죠. 단기 매매 처분 손실. 평가 손실은 뭐예요? 단기 매매주권을 가지고 있는데 임박회사시에 평가를 해서 말 그대로 평가를 해서 손해 본 거. 팔진 않았어요. 근데 가격이 지금 많이 떨어졌네. 손해 본 거 평가. 또 뭐 나옵니까? 유형 자산 처분 손실. 역시 유형산을 팔고 손해 봤다. 처분 손실. 유형산은 뭐라 그랬어요? 땅, 토지, 위에 집, 건물, 건물 안에 비치해놓고 사는 비품, 밖에 있는 차량 운반구. 이런 유형자산을 팔고 손해보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 자, 마지막 뭐 나옵니까? 잡손실. 잡손실은 회사에서 잡손실이라는 계정과목을 만들기가 정말 힘들어요. 왜냐하면 영업활동과 관계되지 않는 작은 비용이라는데 거의 대부분이 잡손실은 현금을 분실했다. 분실했을 때 뭐로 처리한다? 잡손실로 처리한다 이렇게 하는데 실무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회사에 내 공금을 놔뒀는데 공금이 없어졌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끊어야 돼요. 가슴 아프십니다. 거의 대부분 회사들. 그래서 옛날에는 과거에는 뭐 하면 은행 창구 직원들 업무 딱 시작할 때 앞에다 금액을 맞춥니다. 자기 금 동전까지 싹 얼마까지 딱 맞춰갖고 예를 들어서 시작할 때가 1억이야. 그러면 그날 입금된 거 있지. 돈 들어온 거. 출금된 거 있겠죠. 나간 거. 딱 해서 1억에서 플러스 얼마, 마이너스 얼마, 10원짜리 딱 맞춰야 돼요. 딱 맞춰야 퇴근시키지. 안 맞췄으면 퇴근 안 시켰어요. 퇴근 안 시키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돈으로 기왕 놓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얘들이 이제 나이 자꾸 신세대로 바뀐 거죠. 요 근래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요 근래는 그래갖고 안 보내주니까 노동부에 전화해 신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든 금융권들은 업무 시간 외에는 안에서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무 시간 되면 무조건 나와야 돼요. 털문 다 쳐버립니다. 본사에서 다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바뀐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왜 바뀌었다고요? 노동부 신고. 회사에서 집에 안 보내줘요. 광고 맞추라고.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는데 하여튼 비용 항목들은 지금 적어놓은 항목들은 다 나옵니다. 비용이 좀 많죠. 이 비용 계정 과목들은 될 수 있으면 반복해서 많이 읽어보시고 내용 보시면 비용은 근데 좀 편한 게 뭐가 많아요? 비 혹은 요 비 비용 그리고 보면 비료란 말은 계속 나오죠. 맞습니까? 그래서 혹은 손실 뭐 이런 말 나오기 때문에 구분하기 쉬운데 계정 과목이 혼돈은 좀 와요. 왜냐하면 처음 배우고 난 뒤에 얼마 안 지났을 때는 우리가 이 항목들을 갖고 일일이 다 알기가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하나 머릿속에 집어넣는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그래서 투자를 좀 하셔야 되고요. 이 수익과 비용을 위해서 만드는 표를 우리 뭐라고 하면 손익 계산서라 얘기해요. 그 밑에 페이지 보시나요? 자, 손익 계산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하고 자, 손익 계산서 역시 재무상태표와 더불어서 자, 중요한 건데요. 손익 계산서는 정의가 뭐냐 하면 일정 기간 동안에 경영 성과를 파악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일람표를 손익 계산서라고 합니다. 여기서 일정 기간 동안이라 했어요. 기간 동안. 아까 재무상태표는 뭐 나왔습니까? 일정 시점이라는 말 나왔거든요. 이 일정 기간 동안이라는 얘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1월 1일 뭐라 불렀다? 초부터. 이 초부터 언제까지? 이 말까지. 이 기간 동안에 경영성과가 무슨 말일까요? 너 돈 벌었니? 돈 썼니? 번 돈과 쓴 돈을 비교해 보는 표. 이걸 말한다. 손익 계산서라 불러요. 됐나요? 그래서 손익 계산서는 약식으로 그리겠습니다. 약식으로.
제가 이거 빨간색 넣은 이유가 뭐냐면 회계에서 선들은 거의 대부분 빨간색입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그리는 거예요. 자, 손익계산서. 자, 있다고 생각했을 때 손익계산서 표가 있으면요. 왼쪽을 뭐라 불렀다고요? 하변. 하변을 뭐 적냐면 비용을 적어요. 오른쪽에 뭐 적는다고요? 오른쪽을 뭘 한다고요? 대변. 대변 뭐냐면 수익을 적어요. 수익과 비용을 비교해 보는 겁니다. 자, 책에 있는 예제 문제는 총 수익 얼마 있다고요? 300원. 비용이 얼마 있어요? 200원. 번 돈이 많아요? 쓴 돈이 많아요? 번 돈이 더 많아. 그래서 이 돈을 뭐라 한다고요? 얼마 벌었어요? 100원 벌었어요. 100원은 단기에 번 돈이니까 이 돈을 말한다. 단기 순이익 100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나이는 손익계산서고요. 두 번째 있는 손익계산서 볼까요? 두 번째 손익계산서는 보니까 차별의 비용이 얼마예요? 400원 돼 있어요. 400원. 대외 수익이 얼마 있어요? 300원 있어요. 그럼 수익이 많아요? 비용이 많아요? 비용이 더 많아. 쓴 돈이 더 많으면 뭐가 발생한다? 단기 손실이 발생. 손실. 손해봤다는 얘기예요. 얼마만큼? 100원만큼. 이렇게 적어주는 거예요. 자, 앞에 한번 볼까요?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손익계산 차별 뭐 적는다고요? 대외 뭐 적는다고요? 이게 생각보다 헷갈려요. 기시라면. 재무상태표는 처음 배워서 그런지 안 헷갈려요. 재무상태표 차별 뭐 있다? 자산. 대외 뭐 있다고요? 부채와 자본. 손익계산서의 차별 뭐 있다? 비용. 대외 뭐 있다고요? 수익. 이거는 앞으로 여러분 회계를 배우는 끝날 때까지 머릿속에서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수익과 비용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봤냐 이익봤냐 알아보는 거죠. 그러면 이 손익계산서를 배웠으니까 당연히 뭐 한다고요? 손익계산서 등식이 나오겠죠. 그냥 공식에 보고 그대로 해볼게요. 손익계산 등식. 차별에 뭐 있습니까? 비용. 모든 비용, 총 비용 플러스 뭐 한다고요? 단기 순이익은 대별 뭐하고 똑같다? 총수익과 같다. 이게 손익계산 등식. 혹은 뭐가 더 많다면 비용이 더 많다면 차별의 뭐를 차별의 총 비용은 대별 뭐 총수익 플러스 뭐라고요? 단기 순손실과 같다. 이거 뭐라 한다가 손익계산서 등식이라 이게. 어려운가요? 자, 근데 제가 왜 단기 순이익과 단기 순손실 빨간색 적었을까요? 잘 보이라고. 사장님이 궁금한 거는 오로지 궁금한 거는 사장님한테는 무조건 단기 순이익이 얼마인지 순손실이 얼마인지 사장님은 그게 제일 궁금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더 확실하게 들여다보기 위해서 단기 순이익이나 단기 순손실은 빨간색으로 적도. 되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작성한다는 겁니다. 손익계산서 등까지 한번 해봤습니다.